네, 이 뉴스사이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신 분이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예.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청취율 조사 기간에 초청받을 수 있는 연사라는 점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정말 이 이렇게 기간이 이렇게 자주 돌아온다는 느낌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그렇죠. 예. 끝나고 나서 이게 예. 조사 기간 끝나고 나면 예. 한참 있다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다시 그러면 시작이에요. 그럼 다시 시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이 뉴스아이킥 예. 애청자 여러분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 예. 2000번대로 오는 전화번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앞번호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꼭 전화 받으셔서 신이 아니구나. 권입니다, 권순표의 뉴스 아이킥. 예. 예. 어제 라디오 들으셨어요? 예. 네. 뭐 들으셨어요? MBC 권순표의 뉴스 네. 아이킥. 꼭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연 모신 보람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저희가 뽕을 뽑아 표준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예. 진행자일 때는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약간 예. 민망하잖아요. 민망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면 예. 한번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잘 모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예. 새벽 2시 네. 보셨습니까 혹시 그때? 사실 예. 못 봤습니다. 예, 주무셨습니까? 잤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잤습니다. 워낙 늦게 예. 끝났고 근데 이제 5시간 예. 정도 4시간 반인가 만에 결론을 내리셨잖아요. 예. 사실 오늘 아침쯤에 새벽쯤에 나오겠다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피고인이 매를 번 거죠. 그렇죠. 예. 예.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매를 벌었습니까? 보시기에? 전면 부인한 겁니다. 예. 전면 부인한 죄가 뭐냐면 전부 다 이게 진짜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영민하고 지혜롭게 영장 청구 사유를 쓴 건데요. 이게 비아폰 예. 서버 삭제, 그 다음에 내란 국무회의 예. 그 회의록 위조하려고 예. 했던 거, 폐기했던 거. 예, 폐기했던 거, 예. 그랬다가 사후에 회의록 만들었던 예.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증거인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범죄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이에요. 아. 그래서 범죄 상당성이 소명된다라고 하면 그냥 빼박 구속이거든요. 예. 근데 심지어는 그런 게 다 정황이나 예. 진술이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부인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증거인멸죄가 굉장히 소명됐는데 그 증거인멸죄를 전면 부인한다. 증거인멸이죠. 이건 뭐 자승자박이군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뭐 내란죄 재판이나 이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조은석 그 특검이 굉장히 영민하고 예. 영장 청구 사유를 외환죄는 또 뺐잖아요. 예. 일부러 뺀 거거든요. 다툼을 예. 일으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예. 숙성돼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예. 법리상으로 규명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예. 이게 바깥으로 영장 청구서가 예. 뭐 변호인들이 빼돌렸다 그러는데 이렇게 외부로 언론으로 유출될 경우에 예. 외환죄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게 예. 중요한데 그 외환죄 혐의자들이 대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환죄는 빼고 영장 청구 범죄가 전부 다 증거인멸죄야, 증거인멸죄. 예. 근데 아주 그거를 전면 깔끔하고 부인하니까. 예. 어쩔 수 없는 걸 딱 그걸 들이밀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예.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씨의 기존의 태도로 봤을 때 예. 분명히 전면 부인할 것이다. 그렇군요. 부하들 탓할 것이고 예. 그러면 자승자박인 거죠. 자승자박이네요. 예. 정확히 자승자박이네. 덧을 딱딱 놓고 있는데 정확하게 거기에 윤석열이 그 가서 덧을 갖다 바르는군요. 예, 오른발 왼발 다 밟고 가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예. 이 오늘 좀 이따 그 부분도 여쭤보겠지만 네. 오늘 또 안 나간 건 뭔가요, 이 재판? 이게 예.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예. 하나는 이게 야구장에서 축구하고 예. 축구장에서 야구하는 거거든요. 예. 법정에서는 법리로 싸워야 됩니다. 예. 근데 아스팔트에서 싸우는 논리죠. 그런데다가 네. 그 아스팔트를 싸우는 논리가 예전에는 막 어퍼컷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영장 심사부터는 저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쌍한 대통령 예. 지켜주세요. 예. 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법의 논리로 예. 또 정치의 장에서는 정치의 논리로 서로 예. 준비를 하고 싸워야 되는데 축구장에서 야구하고 야구장에서 축구하고 있는데 그 논리도 매우 네. 취약하고 그렇습니다. 나약해졌다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영장 딱 나온 거 보고 예. 지금 구치소에서 약간 멘붕에 빠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나가서 살짝 들어요. 뭘 하기 싫을 만큼 예. 무기력해져 있다. 표정이 그렇죠. 너무 예. 이렇게 예. 소위
골목대장의 자신만만한 표정에서 굉장히 멋있은 얼굴로 예, 의기소침해져 있고요. 의기소침해져 예. 있고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이 대통령 대우를 못 받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그러면 그 3평짜리인가요? 여기 딱 들어가면 네네.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저번하고는 기분이. 그럼요. 예.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한참 지금 너무 덥습니다. 예. 그분이 견디기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체질도 좀 더위를 많이 탈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만간 또 아프실 예정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어떻게 그 아프실 예정일 것 같은데요, 저도 보면. 네, 네, 그건 네. 어떻게 뭐 못 막습니까, 그거는? 아니 보통은 사실은 예. 저는 뭐 민변에서 활동하면서 네. 그 아픈 수용자들은 예. 빠르게 민간 병원에서 예. 검진받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게 뭐 당연히 어떤 예, 인권을 예, 위해서 예. 그래야 되는데. 예. 근데 예. 사실은 현실은 예. 웬만해서는 민간 병원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예. 박근혜 씨 같은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꽤 긴 시간을 병원에 있었죠. 예. 근데 그와 달리 또 정경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예. 정말 그 실명에 그랬었죠. 가깝고 그다음에 허리가 아파서 수술하고 정말 잔인할 정도로 못 나가게 했어요. 민간 병원에 제가 못 기억해도. 나갔단 말이죠. 예. 그런데 저는 뭐 그 딱 그냥 보통의 수용자들과 똑같이 대하면 된다. 예. 달리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말입니다. 예.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아플 예정도 맞아요. 아픔 호소인일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예. 제가 반드시 그 일반 수용자와 예. 평등한 대우를 하시면 된다. 예, 그건 그러니까 진단서가 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뭐 그렇죠. 예. 평등한 대우를 받아서 예. 정말 많이 아프면 병원에 예. 나와야 되는 거지만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예. 않으면 된다. 그냥 서울구치소의 일반 수감자들과 예. 동일하게 대우하시라. 예. 동일하게. 예. 그게 법이 정한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3평에 갇혀 보면 이제 현실 감각이 좀 돌아왔다고 보세요? 뭐 3평 갇혀 있고 덥고 아직도 아닌가요?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나 보십니까?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대잖아요. 예. 근데 어제 진짜 그 외로워지지 진술 않겠습니까? 조만간? 조만간 점점 더 외로워질 겁니다. 예. 그 김성훈 가장 측근 예. 중에 측근이라고는 김성훈 경호처 2차장. 예. 그다음에 강의구 부속실장. 네. 강의구 부속실장은요. 검찰에서부터 데리고 있던 수사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총무비서실장을 시켜서 예. 부속실장, 총무실장이 아니라 부속실장 시켜서 문고리를 잡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강의구 부속실장도 그 윤석열 측에서 입회시킨 변호사 딱 나가니까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김성훈도 그렇습니다. 총기 보여주라고 예. 지시했어요.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의구와 김성훈이 사실을 진실을 이야기하고 예.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시작한다. 누가 곁에 남을까? 그렇죠. 예. 급속도로 외로워질 것 같습니다. 아스팔트의 지지자들도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럴 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스팔트의 지지자분들께서도 네, 빨리. 빨리 그 더위에 네. 그 요새 열사 뭐 이런 거 예, 너무 많은데 건강 걱정되니까요. 그 이미 본인 스스로도 좀 포기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예. 분을 위해서 굳이 건강을 헤쳐가면서 예. 그 자리에 계시는 거는 권하고 싶지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어르신들께. 예. 그리고 변호인 자격증이 있으시니까요, 변호사. 네네.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이 주변의 지지자나 주변 측근들은 다 급속도로 외로워질 것 같은데 네. 변호사들 예를 불러가지고 하면 방은 더워도 접견실을 굉장히 에어컨도 잘 나오고 한다면서요. 뭐 잘 나오진 않는데요. 예. 그 접견실에서는 이제 변호사가 쭉 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어제 그런 얘기도 해요. 변호사도 한두씩 떠나간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네. 그래서 외롭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왜 떠날까? 예. 뭐 정치적 이유로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변호사들이 그쪽에 있는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슨 뭐 인권 투쟁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료 변론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도 아니고요. 예, 자원봉사도 저도 그 생각을 아니고.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의 예. 진행 속도로 봤을 때 김건희 씨도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셔야 돼요. 예.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저도 돈을 비슷한 어디다 생각을 쓰려고 하나?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거를 누가 거기에서 접견실에서 하루 종일 봐주고 그럴 수 불러내 있어요. 이러려면 다 돈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그게? 돈입니다. 예, 다 돈 아니겠습니까? 소위 그 뭐 집사 변호사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그 뭐 재벌 회장님들이나 예.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전연차 변호사들이 가서
뉴스도 이야기해드리고 그렇습니다. 뭐 등등등 예. 이러는 거거든요. 예. 그 그게 다 돈이에요. 예, 돈이죠. 그게 다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집행할 어떤 재량이 있는 사람은 이 부부 사이에서는요. 김건희 여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왜냐하면 별 가능성도 안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겠냐. 아니, 저도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물론 내란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하지만 김건희 특검이 16개 거기다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건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아. 김혜성 집사 예. 집사 게이트 같은 경우도 예. 거기에 직접 써 있지는 않지만 인지한 사건이거든요. 예. 16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예. 인지한 사건이고 다른 사건과 연결돼 있어요. 이게 완전히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 특검 보도 사건을 4개씩 나눠 맡았단 말이죠. 예. 그러면 변호인들은 몇 명이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예. 다퉈볼 만한 스스로 생각하건데 예. 다퉈볼 만한 여지 있는 사건들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러나 이쪽은 보면 아무리 돈 넣어도 안 나올 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불가능할 수 들면 있다. 급격히 지원을 줄일 가능성. 예. 합리적으로 선택해도 그렇고 예. 두 분의 성정을 추정해봐도 역학관계도 그렇고요. 예.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 왜 그러면 변호사는 떠나가고 있나? 예. 그럼 그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김건희 특검. 예. 예. 삼부 토건. 예. 이것도 정말 황당한데 이분을 둘러싼 사건은요 정말 현란하고 노골적이에요 보면. 노골적이죠. 노골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다양하고 정말 현란하고 노골적인 일들을 스스럼 없이 했을까요? 참 지금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부터 대통령 했던 사람처럼 일을 하고 대통령 되면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계셨는데 이 두 부분은 특히 김건희 씨는 대통령 되면 뭘 더 해먹을 수 있을까를 예. 평생 생각해 오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저것 해먹었는데 삼부토건 사건 예.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삼부토건 담당하는 특검보를 예. 직접 만났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예. 왜 그랬냐면 제가 작년 7월 달 딱 1년 전에 예. 처음으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국회에서 제기를 했어요. 예. 김병환 금융위원장 청문회에서. 근데 사실 그 전날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3분의 1 체크하고가 나왔어. 네. 3분의 1 체크. 이종호 씨. 예. 소위 멋쟁 해병 단톡방에서 예. 3분의 1 체크하고 예. 카톡 내용이 나왔죠. 그때부터 주가 조작 패턴과 를 그래프로 그리고 딱 맞아 떨어지죠.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 그래프 제가 처음 그린 겁니다. 아, 그래요? 3부 내일 체크하라는 그 메모가 딱 나오는 순간 이후에 쫙쫙쫙쫙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축적을 한 게 예.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예. 김건희 특검보에게 예. 그 해당 사건 지금 삼부하고 예. 도이치 특검 담당 오랫동안 이제 예. 저 주가 조작이나 금융 3분의 1 체크하고 저 화면에 나옵니다. 예. 문자. 저거 딱 보고 예. 저 골프장 3부 아닙니다. 그거라고 주장했었죠. 예, 지금도 처음에. 그 주장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아유, 근데 그거 유상범 의원이 그 국회에서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한테 예. 저거 그 골프장 3부죠 그랬더니 군 골프장엔 3부가 없습니다 하고 딱 명토 박아버렸잖아요. 그것도 참 코미디였어요. 예, 코미디였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그 김형근 특검보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전달을 하면서 네. 이 방향으로 내가 국회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방향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네. 것 같다라고 네. 해서 수사에 관련된 저의 의견을 전달을 했죠. 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금융당국입니다. 예. 금융당국은 왜 뭉갰나? 왜 이거 그러니까 무능인가 뭉갠 건가? 예. 예. 무능하다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무능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너무 명백해서. 저는 제가 아는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정도 주가 조작은 자동적으로 경고를 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감시위원장을 불러서 국회에서 자 원래 재작년 23년에 벌어진 주가 조작을 시장감시위원회가 발동을 해서 이거를 심리를 한 게 작년 7월이에요. 1년이 훨씬 더 지난 시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처음 주가 조작 그 심리한 거냐 아니면 그 전에도 한 적이 있냐 답변을 못 해요. 답변을 못 합니다. 여러분 시장감시위원장님 개미들을 안심시키고 우리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당신 지켜야 되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적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한국
국장을 그렇죠? 안심하고 갈 수 있지 그렇습니다. 않겠냐. 예. 답변을 못 해요. 네. 자, 그럼 뭐냐는 거지. 신의원 보시기에는요. 예.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얼개가 어떻게 됐다고 추정하십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은 거죠. 예. 부부가 얼굴 마담으로 나섰고요. 예, 수익 모델로 삼았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할 때보다 네. 이 이종호 씨나 김건희 씨는 얼마나 편했을까 싶어요. 네. 도이치모터스 때는 국가를 동원해서 호재를 만들 수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호재를 만들기 위해서 뭐 중국도 갔다 어디도 갔다 예. 막 해서 호재 만들고 기자들한테 소스 주고 막 예.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12시에 몇만 주 때려주삼 예. 하면서 열심히 사고 팔고 예.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는 등장인물이 예. 젤렌스키 부인과 예. 김건희, 예. 추경호, 예. 그다음에 원희룡,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 대사, 예. 그리고 마지막에 정점을 찍을 때는 대통령. 예. 이거 얼마나 쉬워요. 예. 그러니 이거는 국가를 동원한 국가를 수익 모델로 한 예. 주가 조작이었다. 그 신의원 의심하시기에는 김건희 씨한테로까지 직접적인 어떤 수익이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저는 건가요?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직접 수익을 얻거나 예. 아니면은 이종호한테 된통 뭐가 걸려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걸려 있지 않고 그렇게 편의를 봐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게 만약 이종호에게 예. 걸려 있다면 그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다. 또는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좀 예. 근데 민원도 그래서- 해결하고 나도 좀 갖고 예, 예. 이럴 가능성이 그래서 있다. 예. 제가 어제 특검부한테 가서 말씀은 뭐냐면 삼부토건 주식 거래 계좌를 예. 쫙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뭐냐면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위주로 해서 한 660억 정도 주가 조작 수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삼부토건과 똑같이 주가 조작 패턴을 따라가고 폴란드까지 갔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웰바이오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웰바이오텍도 주가 조작 정황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사 고소 고발돼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한데 여기는 CB라고 해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이거 뭐 복잡합니다만 하여튼 무기명 전환사채라서 누가 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는지가 실명 내지는 차명 계좌 추적을 통해서 밝히기 어려운 기법이 하나 숨어 있어요. 이 부분을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삼부토건에서는 김건희 이종호와 연관된 계좌가 직접 나오지 않을 개연성도 있으니 똑같이 쌍둥이처럼 간 웰바이오텍을 한번 들여다보시라. 전환사채 부분을 특히 들여다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혐의마다를 좀 들여다보면요. 네. 정말 기가 막혀요 보면. 어쩜 그렇게 꼼꼼하신지. 꼼꼼한데 또 굉장히 어떤 이걸 안 들킬까? 들킨다는 염려를 하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란 말이에요. 꼼꼼한데 뻔뻔합니다. 뻔뻔하고 노골적이에요. 자, 집사게이트도 잠깐 살펴보면. 김혜성 씨 이름 다 나왔으니까. 김혜성 씨 관련해서는 저는 2019년, 2020년부터 주목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혜성 씨가 그때 이제 코바나 컨텐츠 감사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서울대 EMBA인가 그 동창회에서 동창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2010년도 경부터 친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이 양반이 뭘 하냐면은 2013년 14년 요때 그 코바나 컨텐츠 후원을 막 해요. 코바나 컨텐츠에서 무슨 행사할 때마다 엄청나게 후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느냐 하면 최은순 씨 도촌동 땅 살 때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이 많다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잖아요. 349억짜리 잔고증명서 위조를 해요. 근데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사람이 누구냐? 김예성이에요. 김예성. 법정에서 뭐라고 했느냐? 자기는 목숨 걸고 위조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너는 그 무슨 대가를 받았니? 했더니 대가는 하나도 받지 않았대요.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죠. 다른 즉석으로는 1대1로 그러니까 잔고증명 위조했으니까 너 뭐 용돈 해 이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대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게 바로 비마이카. 비마이카. 기업들 돈 받아가지고 투자 받은 거. 186억 정도를 투자를 받죠. 그게 거기가 한 300억대 이상 이미 적자가 난 기업인데 갑자기 윤석열 씨가 대통령 취임한 직후에 비마이카에 대형 은행들이나 대기업 카카오 모빌리티나 HS 효성 이런 곳으로부터
돈을 186억을 투자를 받아요. 예. 186억을 투자를 받으면서 자기 자기 주식 한다고 해서 46억을 그냥 자기 손으로 예. 넣습니다. 아, 대단해요. 그리고 네. 4월 달에 베트남으로 가족과 함께 가산을 정리해서 출국합니다. 대단해요. 눈치도 빨라. 대단해요. 예. 눈치도 빨라요. 그런데 여기서도 의심이요. 예. 그 최종 목적지가 집사인지 아니면 그것도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이거 가지고 있다가 네. 최종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지도 살펴봐야 될 그거를 거예요. 예. 수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걸 수사해야 되는데 김건희 씨 주머니로 나중에 들어오기로 했었는지. 예, 그걸 살펴봐야 예.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걸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돈 낸 사람 목적이 있잖아요. 옛날에 최순실 씨, 최서원 씨 예. 그 사건 때도 보면 돈 낸 사람들이 목적이 이재명 씨가 당연하겠죠. 이재용 예. 죄송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말 사줬을 때는 예. 경영권 승계라는 자기 현안 그렇죠.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예. 뭐 있네 없네 말들이 예. 지금까지도 많이 있지만 근데 그 당시에 카카오 모빌리티도 그렇고요. HS 효성도 그렇고요. 거기에 돈 낸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는다든지 예. 또는 뭐 배임 뭐 등등의 사법 리스크, 공정거래 리스크가 다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예. 마침 그때 돈을 그쪽에 태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 정도로 거대한 이권을 실어줄 정도면 이 네. 집사한테 아무리 신세를 졌어도 네. 이 집사한테 주기엔 너무나 또 그 혜택이 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국 그 집사 거겠느냐. 뭐 그런 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여기는 이제 굉장히 희한한 의혹도 많은데 그 캄보디아 ODA 예. 거기도 도이치모터스 해외 지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또는 이미 해외에다가 예. 뭐 어떻게 금고를 파킹을 예. 좀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신의원 보시기에는 네네. 시간이 다 돼가서 그런데 벌써 예. 시간 빨리 갑니다. 예, 자, 이 김건희 씨를 둘러싼 아주 정말 다양하고 현란한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중에 앞으로 뭐가 제일 개인적으로 궁금합니까? 3부. 저는 아무래도 이제 3부 예.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궁금한 걸로만 하면 예. 사실 건진, 명태균 아. 등 해서 소위 무속인들과 뭐 했나 너무 궁금하고요. 예. 장어 400 몇 킬로는 왜 들어갔나. 그게 이제 무속인과 연관돼 예.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예. 남았어요.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있어서요. 어제 예. 그 법원이 예. 서울지방법원이 그 김혜성 씨 사건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전부 다 기각해 버렸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영장을 다 기각해 버렸어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게 김건희가 이 김혜성 씨 네.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예. 하면서 기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어제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도 문흥주 전 판사님이 직접 네. 브리핑했단 말이죠. 예. 전 판사가 법원을 비판하는 브리핑하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예. 그거는 앞으로 굉장히 이게 김건희 사건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길목마다 법원이 그렇군요. 영장을 가지고 이 길목을 막을 가능성 예. 또는 이미 그런 일이 있었을 개연성 예. 추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굉장히 강한 경고를 한 그렇군요.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합니다. 이게 왜 특검의 대상이 아닐까요?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명백한 특검의 대상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입증받기 위해서 예. 김건희 씨는 서울 고법에다 특검법에 따르면 예. 고법에다가 제가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 결정해 주세요. 예. 라고 해서 또 하나의 사법적인 그 허들을 만들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님들이 조금 여러 가지 의구심이 가는 것들이 많아요. 의구심을. 여러모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국민들이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